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금명입니다. 여러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다중이용업소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좁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또 그리고 유흥을 즐기다가 보니까요. 아무래도 거기 화재 발생할 우려가 크고 또 화재 발생했은 다음에 피해가 굉장히 클 만한 그런 지역인 거 아닙니까? 그런 업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소에는요. 여기에 걸맞는 소방과 관련되는 그런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니까 어떤 걸 보냐면요.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뭐가 있고 또 이 법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와 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 또 다른 소방 관련되는 법의 제정 목적과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고요. 또 우리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법과의 상관관계 그런 내용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법의 구성, 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까지 한번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한번 봅니다. 먼저 우리 법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 그리고 법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할 법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교적 굉장히 법명이 긴 거 아닙니까? 요런 법명이에요. 그런데 요 법명만 놓고 어떤 이 법의 의의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 보면요. 다중이용업소라는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다중이용업소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영업소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라는 건요. 특정한 어떤 집단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러 집단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소 그런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공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소에서 아무래도 안전관리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왜 안전관리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재 발생 위험이 커요. 사람 없으면 화재 발생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도 인명피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영업소는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장소보다 더 강화된 어떤 행정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미를 봅니다. 왜 이런 말을 썼겠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닥쳤을 때, 충돌했을 때 특별법이 우위에 있잖아요. 다른 어떤 소방 관련 법에서도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있는 내용과 만약 충돌을 되게 되면은 이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우선 적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이 바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그리고 많이 생기는 그런 업소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바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이제 그러놓고 한번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재정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재정 배경. 재정 배경 요 내용은요. 한번 가볍게 여러분 저하고 한번 내용을 봅니다. 어떤 재정 배경을 갖고 있죠? 만약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땠죠? 경제 어떤 사회의 발전에 의해서요. 발전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그런 영업이 자꾸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몇 가지 얘기를 안 해놨죠. 뭐 있었죠? 찜질방. 그게 찜질방도 있고요. 찜질방도 있고 또 그리고 노래방, 전화방 이런 업소가 자꾸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뭐 그때 여기 뭐 찜질방, 전화방 이런 건 없었어요. 노래방은 좀 먼저 생겼지만요. 뭐 이런 시설들이 자꾸 생긴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뭡니까? 어떤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업소잖아요.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이런 시설들이 또 대형화되고요.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대형화되고, 또 어떤 밀집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안전에 대비하고 또 화재 어떤 위험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의 그렇게 쭉 함으로써 뭐죠? 공공의 골자만 얘기를 들어봅니다.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하기 위해서 안전과 복리 증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정의 백그라운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종전에 없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이 대형화되고 밀집화된다.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중요성이 대두가 된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해서 여기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안전과 관련되는 거, 또 위험평가와 관련되는 거, 위험평가는 뭐냐 그러면요. 화재 발생 가능성, 또 발생했을 때 뭔가 영향,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비하는 게 위험평가거든요. 뭐 그렇게 그걸 잘 해가지고 공공이라는 건 어떠냐면요. 국가나 많은 국민의, 뭐 대다수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복리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봅니다. 복리는 뭐냐면요. 행복 플러스 행복과 이익을 합해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익이 증진되기 위해서 이런 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게 됐다. 이렇게 제정 배경을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이 법의 두 번째 재정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재정 목적을 보면요. 재정 목적은 비교적 중요해요. 왜 재정 목적이 중요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매 법마다 소방 관련되는 법마다 그 법 1조에는요. 그 법을 왜 제정했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확하게 다뤄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걸 뭐 잘 보시면 뭐라 했죠? 어떤 화재, 재난 등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그랬죠? 뭔가 화재, 우리는 소방 관련되는 일을 어떤 하니까요.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시라도 화재, 그 밖에 재난에 의해서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땠죠? 요런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소방관의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어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다중이용업소, 여기 설치, 안전관리, 그리고 위험성 평가. 다중이용업소예요. 이용업소의 설치, 또 그리고 안전관리, 그리고 위험성 평가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만약 화재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그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를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요. 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와 관련해서 화재를 유발했으면요. 거기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화재 배상 책임보험이요. 화재 배상 책임보험. 이런 내용들을 어떤 규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들을 정해놨어요. 어디서 정했습니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해가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거를 달성한다 그랬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 이거에 대해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쯤에서 한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요 내용 다시 보면 어떻겠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왜 제정을 했냐? 그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화재, 재난, 그 밖에 위급한 사항은 어느 사회가 됐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국가가 뭘 해야 됩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게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건 전반적인 얘기였고요.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예요. 설치, 그리고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또 화재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배상 책임 보험. 이거는 거기 화재 배상 책임은요. 여기는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잘 실행을 하게 되면요.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의 안전과 복리,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요거는 꼭 거의 암기까지 가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요. 어떤 일정한 우리가 소방 관련되는 법을 지칭하면서 이 법의 제정 목적 아닌 것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꼭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지금서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이 법 체계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 법 체계를 요거를 지운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이 법은 어떻습니까? 이 법은 어떤 거죠? 이 법은 법률이잖아요. 법률은 어떤 겁니까? 국회에서 제정되고 개정되는 거를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법률은 한계가 뭡니까? 큰 틀, 왁구를 잡아놓는 거지 구체적인 집행, 실무적인 일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런 소소한 내용까지 다루다가 보면요. 고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위에 뭐가 있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또 여기 하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 법의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써봅니다. 시행령은 뭐죠?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지침성에 해당되는 게 시행령으로 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가 보니까 이 시행령은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를요. 국무회의에서 재정결정권을 부여해 놨어요. 그리고 이 내용보다 더 세부적인 거를 규율하기 위한 게 시행규칙으로 돼 있다. 이거는 총리령으로 돼 있어요. 왜 총리령으로 돼 있죠? 국민안전처 장관은 부령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령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중요한 포스트를 다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단 체계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소방 관련되는 법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이러한 체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제가 여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적을 얘기 드렸죠.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소방관계 법령에서 소방공무원법도 나오죠. 또 소방기본법도 출제가 되죠. 또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나오죠. 또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그 법의 제정 목적을 한번 정리를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거냐 저거냐 자꾸 머릿속에서 혼란만 일어나서 되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관련되는 소방법의 제정 목적을 한번 키워드를 적어가면서 그러면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물론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법과의
재정 목적과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서부터 키워드, 목적에 해당되는 키워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서로와 서로를 비교를 해본 다음에 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볼게요. 소방공무원법이 있다. 소방공무원법의 재정 목적이 뭐였었죠? 뭐 거기 참고에 나왔지만요. 한번 여기 내용을 봅니다. 어떤 거라죠? 공무원이에요. 뭐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다른 공무원과 업무 어떤 특성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에 걸맞는 그런 소방공무원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왜 그렇죠? 근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형태가 다르잖아요. 항상 위험 속에서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무 형태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 뭐 여기 아무래도 위험한 곳에서 업무를 많이 하고 또 그리고 근무 형태도 다르다 보니까 또 교육훈련, 그리고 복무, 또 여기 신분보장 등에 대해서 뭐를 규정한다 그랬죠?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를 규정함을 그 재정 목적으로 한다라고 소방공무원법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물론 국가직도 있고 뭐 다수는 지방직이잖아요. 뭐 그렇지만 어떤 소방공무원의 그 업무상 특수성에 비추어서 임용, 교육, 훈련, 복무 등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소방공무원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소방기본법에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소방기본법의 재정 목적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소방기본법인데 소방기본법에서 뭐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요. 이랬잖아요. 어떤 화재에 대해서 예방도 해야 되고 또 경계를 해야 되고 진압도 해야 되고 물론 예방과 경계까지는 화재 발생 안 한 거잖아요. 진압은 화재 발생한 뒤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죠? 어떤 구조 활동, 위험한 상태에서 구조 구급. 그러다 보니까 소방의 기본적인 목적인 거 아닙니까? 화재 예방 진압, 경계 진압, 그리고 뭐 어떤 위험한 상태에서 뭐 구조 구급 활동. 뭐 이렇게 해서 어땠죠? 국민의 재산, 그리고 여기 생명, 어떤 생명신체를 이거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공공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을 이바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 편안한 안녕, 그리고 질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요. 여기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인다. 그런데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해 볼게요.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여기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요거는 같았잖아요. 그리고 복리 증진하는 거, 요거는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였죠?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요렇게 목적을 이룬다. 여기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그리고 그거를 잘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되는 거. 이거는 전반적인 화재 구급 활동과 관련되는 거를 규율한 거는 소방기본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본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그다음 봅니다. 여기 그리고 화재 예방 설치 유지 화재 예방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도 기니까 여기까지만 씁니다. 이 법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기도 어떤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 어떤 화재 재난 뭐 그리고 그 밖에 위급한 상황 이런 거는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뭐랬죠? 국민의 생명 뭐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각각
여기도 소방기본법에서도 내용이 나왔고, 화재 예방, 여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왔고, 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똑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방법론이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였죠?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와 이걸 하기 위해서요. 소방 대상물에 여기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설치 유지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그런 사안을 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소방기본법도 그렇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그렇고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서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전 복리 증진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수단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조금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달았잖아요. 그 법의 특색에 따라서 수단은 달랐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세 가지가 다 동일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관련되는 얘기를 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관련되는 얘기를 보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어땠죠? 이거는 위험물을 잘 저장하고 취급하고 운반한다. 위험물에 대해서요. 저장, 취급, 잘 취급하고요. 그리고 운반, 이동을 시키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을 정해가지고 공공의 안전 확보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각각의 소방 관련법, 소방공무원법은 인사와 관련되니까 제껴버리고요. 그런 법들이 어땠습니까? 그 법에서 어떤 규율하고 있는 사안을 언급했어요. 다 언급.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였습니까?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거의 유사하게 흘렀어요. 이런 틀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시다가 보면요. 지금 각각 소방 관련되는 법의 제정 목적에 옳고 그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바로 고민 안 하고 찾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기 밑에 봅니다. 실전 예제 문제가 있었죠? 실전 예제 문제 보면요. 여기 실전 예제 문제 봅니다. 페이지 3이에요. 예제 문제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A번에 뭐가 나왔죠?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놔야지. 이거 잘하고 따라야지. 거기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 위반이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또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시설의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 안전관리 그 내용에 있었잖아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 이거는 목적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요런 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맞았지만요. 근데 M번을 보도록 합니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 그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제정 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거는 바로 M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고민하지 말고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연습을 해놓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참고에도 이 내용들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여러분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정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고요. 이제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요. 우리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 법이 헌법을 구체화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헌법은 어떤 법이죠? 국가의 통치 원리, 국가의 통치 조직,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거기 정한 그런 법을 헌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헌법은 한계가 뭡니까? 헌법은 큰 틀, 방향만 제시했지 그 큰 틀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 재산권, 또 국민이 행복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거기 화재,
또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죠? 우리가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한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게 나왔잖아요. 헌법에 구체화한 법이다. 구체화한 법이다. 한 법이다.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헌법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랬죠?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생명권, 이거를 명시해 놨어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뭐가 나오죠? 국민의 재산권.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요. 뭐 대한민국 안에서 자기 안전을 유지를 하고 또 그리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또 국가는 어떻게 됐죠? 국민의 이런 권리, 국가가 국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장을 한다. 헌법에는 여기까지만 나갔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중이용업소 거기 가가지고 뭐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어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뭐 내가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뭐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또 내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디서 구체화한다는 거죠? 다중이용업소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네 번째, 목적 규정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요거는 가볍게 보도록 합니다. 목적 규정의 기능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는데 요 내용 뭐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우리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규정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어떤 게 있는가 파악하는 내용과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 특성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뭐 제가 가볍게 부연 설명을 한번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 그 내용에 뭐가 있었죠? 다중이용업소 설치, 그리고 유지,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사안이 이 특별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화재 위험 평가는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화재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쯤 있겠나 현장 가서 한번 조사해보고 평가해보는 거예요. 또 화재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미치게 돼 있는가 평가를 해보는 거. 그게 바로 화재 위험 평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화재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되는 사항. 화재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되는 사항. 이런 게 그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다. 그런데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그 고객들에 대한 화재 배상 책임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보험과 관련되는 내용이 이 법에 구성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이거는 이랬잖아요. 국민의 재산, 생명,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공공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국민의 각종 기본권을 제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요. 각종 제한하는 규정들이 많아요. 뭐 이런 게 바로 여기 목적 규정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 법의 내용과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놨다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요. 그 법은
공공복리 증진을 하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그러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 내용에 뭐가 있죠? 다중이용업소 설치할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안전관리한다. 또 화재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요.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준비를 한다. 또 뭐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화재 배상 책임 보험과 관련되는 규정을 집어넣고 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법의 특성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만 얘기하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의 안전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일정 부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쭉 밑에서까지 얘기를 해놨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목적 규정의 기능과 관련되는 얘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그리고 뭐 여기를 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법 해석 기준과 관련되는 얘기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법 해석 기준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법률을 해석할 때는요. 물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해석. 물리적 해석은 뭐죠? 법조문에 어떤 문자 이거를 어떤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문의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법조문에 써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모호한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했죠? 목적론적 해석 기준에 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목적론적 해석 기준에 의해서 법조문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봅니다. 목적론적 해석 기준에 보면 뭐였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재정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을 잘 보고서 여기에 합당하게 그 문구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법의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있었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죠? 뭐 쭉 문구대로 쭉 공부를 하고 그대로 해서 적용한다. 그런데 문구를 보니까 모호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의 재정 목적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재정 목적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을 때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이 될 것인가, 저렇게 했을 때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인가, 그거의 판단에 의해서 이 법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하죠? 원칙대로 하면 원칙은요, 법조문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한다. 그런데 법조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뭐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충적으로 목적 해석 기준에 의한다. 이 법의 목적이 뭐였죠? 국민의 공공안전과요. 그리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공공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인가, 그게 합당한 쪽으로 보충적으로 해석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 해석 기준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우리가 물리적 해석 그리고 여기 목적론적 해석 기준 말고 또 논리적 해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체적인 체계를 보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원칙은 물리적 해석 그리고 보충적으로 모호할 때는 목적론적 해석 기준에 의해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해석해서 그거를 법을 적용시키겠다.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양가로 사본에 뭐가 나왔죠? 입법 공백의 보충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봅니다. 입법 공백의 보충 이렇게 봅니다.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모든 경우수를 법조문에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많은 경우수, 법조문의 양이 무지하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항들이 자꾸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어떤 뭔가 입법시에, 법을 만들었을 때, 입법시에 요때 고려되지 않은 그런 소방 상황이 발생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얘기였잖아요. 그 법의 목적에 따라서요. 그 법의 목적에 걸맞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봅니다. 법 해석 기준서부터 시작해서 입법 공백의 보충까지는 서로 관련성 있는 얘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법의 구성 뭐 그런 얘기 가서 봅니다. 성격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법조문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 한계가 있습니까? 모든 사안을 다 규정할 수는 없다. 또 우리가 법조문을 읽어본 다음에 해석이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원칙은 뭐였죠? 물리적 해석 기준에 의한다. 써있는 그대로 법조문을 해석해서 적용한다. 그런데 써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하는데 조금 모호한 일이 발생했다. 그때는 뭐죠? 목적론적 해석 기준을 의해서 보충한다. 그 법의 재정 목적이 뭐냐고 보고요. 그 재정 목적에 알맞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증진한다? 그럼 그거에 알맞는 쪽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또 법조문에 모든 거를 다 포함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입법 시에 고려하지 않았던 소방사항이 발생한다. 그럴 땐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 법의 목적에 걸맞는 부합한 방향으로 보충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그 법의 재정 목적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뭔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때 또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뭐였습니까? 그 법의 재정 목적을 기준으로 법조문도 해석하고 그리고 입법 공백도 보충한다. 그 얘기를 여기서 달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뭐 남은 거는 뭐냐면요. 이 법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이 법의 성격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 법의 구성은요. 대략적인 것만 잠깐 봅니다. 이 법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공부할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구성 내용은요. 그 다음에 보면요. 1장 총칙서부터 시작해서 6장 벌칙까지 총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각 장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뭐 그 내용서부터 한번 봅니다. 그래서 먼저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되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또 허가관청의 통보 그리고 화재배상 보상 배상 책임 보험의 의무가입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되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보칙 벌칙 총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그 6개 장의 주요 타이틀과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써보면서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1장에 뭐라고 나왔죠? 1장에 총칙. 항상 총칙이라는 건 뭐죠? 전반적인 사안을 여기서 한번 어떤 쭉 스크린을 하고 지나가는 게 총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이 법의 목적, 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국가의 어떤 책무, 뭐 그런 거를 여기서 언급했다. 그리고 제2장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행정법 계통의 법을 공부하다가 보면요. 항상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나와요. 이 법도 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였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다중이용업소에 안전관리를 하는데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립하는 그런 계획 이런 것 등을 2장에서 다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요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수립해요. 안전처 장관이 수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을 기초로 해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거죠. 이 기본계획을 기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거는 누가 하냐면요. 소방본부장이 하게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제2장에서 다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3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제3장에서요. 3장을 보시면은 어떤 걸 다뤘죠? 허가관청에 통보등하고 얘기를 나왔잖아요. 허가관청에 통보등 그랬는데 여기는 잠깐 개요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다중이용업소 설치할 때 마음대로 하지는 않고 허가관청에서 뭐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허가관청이 어떻게 되죠? 그 허가관청이 그런 사실을 소방기관에다가 알려는 줘야 돼요. 그래야지 소방기관에서 거기 안전관리 관련되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제3장의 2 그랬잖아요. 제3장의 2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그래서 관련되는 책임보험 의무가입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얘기 드려봅니다. 물론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뭐 화재 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 그랬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어떤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누가 가입합니까? 그 다중이용업소에 업주가 가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그거를 3장의 2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4장에 뭐가 나왔죠? 제4장을 보면요. 앞에는 좀 잘라먹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사고 안 나게 미리 터전을 닦아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 소방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또 화재 위험 평가 등 뭐 그리고 각종 뭐 대행자 등록하는 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5장에 뭐가 나왔죠? 5장에 보칙이 나왔다. 각종 법령에 보면요. 뒤쪽에 가면은 보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칙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보조하는 규칙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장에 보시면요. 6장에 벌칙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어떤 법입니까? 규제법이면서 소방행정규제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허가받아야 되고 인가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벌칙을 안 가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 법령에 나와 있는 일들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서 각종 벌칙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총 3-2까지 하면은요. 여기 7개 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게 바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구성하고 있는 큰 틀만 여기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봅니다. 이 법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법이 뭐라고 했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규제를 규정하는 행정규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소방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방행정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소방행정법이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죠? 공공복리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맡겨놨다가는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서는요. 각종 행정규제사항이 어떤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전형적인 소방행정법이다. 행정법은 결국 뭡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 규정이 소방과 관련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기를 들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행정규제사안을 정한 법이고 더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전형적인 소방행정법이다라고 그 성격을 규정을 했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 어떤 거를 다뤘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왜 제정됐는가? 그 배경, 그리고 목적. 여기서 목적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요. 그때 이게 헌법을 구체화한 그런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뭐였죠? 전형적인 소방행정규제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또 다중영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석할 때 원칙 뭐였죠? 원칙은 어떤 물리적 해석 방법. 문구대로 그대로 해석한다. 근데 문구대로 해석할 때 뭐 할 때는 뭐였죠? 보충적으로 목적론적 해석 기준. 이 법의 재정 목적에 따라서 부합한 것 쪽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이 법의 입법 부재가 된 사안이 있을 때는 뭐라 그랬죠? 그 목적론과 어떤 결부에서 합리적인 내용을 보충해서 해석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법에 총 7가지 사안에 대해서 파트가 나눠져 가지고 어떤 규정들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 정도가 시작하면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